선생님, 남편 성기가 너무 커서 그런지 하고 나면 항상 방광염에 걸려요. 크기가 문제일까요? 요도 부분을 만지게 되면 항문 섹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들어갔던 성기 기구로 다시 질부에 집어넣게 된다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찌릿찌릿한 증상이 특히 성관계를 하고 나면 항상 생기는 분들이 있죠. 둘 다 잘 씻고 하고 나서 화장실도 꼭 가는데 왜 이렇게 자주 걸릴까요? 하고 질문을 주시기도 합니다. 방광염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내려와서 보관되는 방광, 물이 흘러내려와 저수지처럼 저장되는 곳이에요. 이 저장되는 곳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하죠. 그럼 이 저수지에 균이 들어갔다는 말인데 이 균은 신장이나 몸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 즉 요도를 통해서 균이 올라오기 때문에 영어로는 어센딩 인펙션, 즉 거꾸로 균이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검사를 해보면 사실 가장 흔한 원인이 대장균이기도 합니다. 이 대장균은 항문 주변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항문은 어디랑 가깝죠? 바로 소변을 보는 요도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 애무를 하기도 해요. 이때 항문을 지나간 손이 질과 또 클리토리스, 요도 부분을 만지게 되면 그 균이 훨씬 더 쉽게 옮겨 다닙니다. 꼭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배변 후에 대변을 닦은 휴지로 소변의 방향으로 닦는다든지 이런 행위가 방광염을 쉽게 걸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 균이 요도를 타고 올라왔는데 이 저수지인 방광에 물이 많은 경우는 소변을 통해서 이 물을 통해서 균이 밀려나가게 돼 있죠. 즉 소변으로 찢겨 나가는 것이죠. 너무 소변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나가지 못하거나 요도를 타고 들어가서 순식간에 방광에 자리를 잡고 증식을 한다면 바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방광염이 심해지면 자주 소변이 보고 싶고 소변을 봐도 시원한 느낌이 없고 통증도 생기고 아랫배도 아프고 더 심한 경우에는 방광벽이 염증으로 빨개지고 약해져서 떨어져 나오는 혈뇨가 나오기도 합니다. 남성 같은 경우 여성과 신체 구조가 다르죠. 요도가 여성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균이 요도를 타고 방광 안까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성은 요도가 굉장히 짧아요. 균이 쉽게 타고 올라가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항문 섹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항문으로 들어갔던 성기 혹은 기구로 다시 질부에 집어넣게 된다면 대장균이 엄청 많이 묻어 있겠죠. 대장균 파티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럼 방광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나요? 도움이 제일 많이 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관계를 하기 전에 항문 주변을 잘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도 해봤어요. 서로 손도 깨끗하게 씻고 해달라고 했고 남편한테 항문 근처는 만지지도 말아달라고 얘기했어요. 항문 주변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애무를 할 때 항문 쪽을 만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동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관계를 하고 나서 소변으로 혹시라도 올라왔던 대장균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즉시 소변을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균이 들어와서 번식을 하기 전에 밖으로 바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소변을 보고 나서 조금 더 힘을 줘서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을 모두 내보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힘을 주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서 방광 안에 있는 세균들이 희석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보세요. 계속해서 방광 안의 세균이 물과 함께 씻겨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방광염에 자주 걸리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남편 성기 크기와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사실 성기 크기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굳이 꼽아보자면 요도 쪽에 자극이 되어서 상처가 조금 더 잘 날 수도 있어요. 질과 요도가 아주 가까운데 성기의 크기가 크다면 요도 쪽에도 자극이 조금 더 될 수는 있습니다. 요도 쪽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대장균이 더 쉽게 감염될 수 있겠죠. 특히 삽입을 할 때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아주 작은 스크래칭 같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광염을 낫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광염은 몸의 면역력이 있다면 사실은 그냥 나아지기도 해요. 하지만 심해질 때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빨리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일단 소변 검사상 염증과 혈뇨가 나온다면 항생제를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잘 치료를 해도 1년에 3, 4회 이상 방광염이 생긴다면 방광의 면역 기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항생제 대신 면역 강화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로박솜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물은 요로 감염의 백신이라고 불리는데요. 18가지 종류 대장균의 표면 단백질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는 원리고요. 유럽에서 최근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만성 방광염 환자에게 유로박솜을 준 그룹과 가짜 약을 준 그룹을 대상으로 3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 유로박솜을 먹은 그룹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게 방광염이 거의 70%가량 감소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이나 내성은 없어서 만성적인 방광염의 경우에는 저는 꼭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도 저는 방광염이 계속 걸린다. 이게 바로 만성 방광염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방광염에 걸려서 약국에 가서 약도 먹어보고 한의원에도 가고 비뇨기과도 가고 하면서 돌고 돌아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참 많이 있었는데요. 만성 방광염은 참 치료가 쉽지 않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균 검사와 소변 배양 검사 등을 통해서 정확히 방광염과 균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분간은 요도 쪽을 자극할 수 있는 자세나 운동, 그리고 성관계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방광염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이 방광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